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는요, People과 Citizen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경제신문 사설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지인이 좀 왜 사설 안 하냐 그래갖고 올렸는데 너무 길어요. 37분짜리야. 그래서 그걸 한 25분, 사설을 한 25분 이렇게 자르려고 찍어놨다가 그냥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설을 이렇게 국내신문이라든가 영자신문 사설, 어떤 사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이슈화 시켜서 사설로 이렇게 신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요, 뭐 시대사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용어를 모르면요, 쭉 용어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용어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라 그러죠, 정의. 그렇죠? 데피니션이에요. 그렇죠? 용어가 뭐죠? 용어가 텀입니다. 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요, 어떤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요, 이 지식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춘 사람한테 딱 걸리면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신문에서 나와 있는 세청 글쟁이들, 방송에서 떠들고 있는 세청 말하는 자기 뭐 논설위원이다 방송날, 세청 말하는 세치어로 떠들이라는 사람들의 얘기들을요 정확히 지적하고 낼 수 있어요. 용어를. 자, 제가 이제 요 강의를 하게 된 건요, 언젠가니 예전에 그 조국 씨 있죠, 조국 씨 사태 때, 그때 신문 사설에서, 코리아 타임즈 사설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People Revolution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 People Revolution이 뭐예요? 국민혁명이라는 거예요. 국민혁명. 물론 레볼루션이라는 혁명인데요,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예전에 없었던 것이 일어났을 때 레볼루션을 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레볼루션 쓰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뭡니까? 5.16 군사구데타, 그렇죠? 근데 우리가 12.12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12.6 이런 거 특히 대표적인 거죠. 5.16은 군사혁명이 아니에요. 그 군인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군인들이 세척 말하는 이 무기를 갖고,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반란을 꾀한 거죠. 혁명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 그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반란은 많았습니다. 그런 걸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세척 말하는 쿠데타라 그러죠. 쿠데타, 그렇죠? 군인들이는 반란이야. 쿠데타는 이제 프랑스어인데 반란이죠, 반란.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이런 걸 잃을 것 같아, 갖고 있는 이런 기득 어권들을 많이 잃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그 살상 무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이 반란을 꾀하는 거죠. 그게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이 혁명은요, 전에 전혀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게 혁명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산업혁명이 뭐죠? 인더스트리잖아요. 인더스트리인데, 그죠? 산업혁명 그 이전에 우리가 겪지 못했던 것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걸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누굽니까?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네. 예전에는 그런 거 다 외웠었거든요. 근데 안 쓰니까 학교에서 떠나갖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쪽에서 계속 있어야지 머릿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그때 조국 사태 때 신문 사설에서 People Revolution이었어요. 국민혁명이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됐어요. 카카오톡이라도. 근데 저는 그걸 보고 해석한 걸 보고 누군가 국민혁명이 아니라 그냥 시민혁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혁명. 그래서 국민과 시민에 대한 개념 차이를 용어 개념 차이를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게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사설 강의잖아요. 아니 근데 이 사설을 잘 안 읽으세요. 용어가 어렵대요. 그리고 시사가 던지는 것들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어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을 기회를 잡아갖고 벌써 한 3건 정도, 그렇죠? 정치인, 정치가, 그렇죠? 그런 몇 가지를 했는데 얼굴 보니까 와요. 뭐 지인이 뭘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옵니다. 그래 그렇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지난번에 뭐 보수와 진보에 대한 용어로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누군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 거기다가 막 막말을 던지면 막 뜨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자, 국민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 그렇죠? 국민이에요, 국민. 그 이전에 이 피플이라고 하는 건요, 넓은 의미에서의 피플은요, 국민이면서 시민입니다. 국민과 시민을 같이 갖고 있어요. 넓은 의미, 광이라 그랬죠, 광이. 유축한 단어라 광의적 의미에서, 그렇죠, 광이. 한자는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광의의 어휘, 협의의 어휘. 이게 한자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광의는 넓을 광자고 협의는 좁을 협의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써요. 그러나 작은 의미에서는요, 이거를 시민이라도 합니다. 사전에 나오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반면에 이 시티즌은요, 이거는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은 무엇이고 시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국민이라는 용어가 나온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200여 년 전, 1700년대 때 나온 겁니다. 이 단어가. 그렇죠? 국민이라는 단어가 새칭 쓰이게 된 게 철학사에서 1700년대예요. 1700년대. 새침 유럽의 자유주의 물결과 또는 그런 그 계몽주의 같은 거 있죠? 자유주의, 스펠링은 제가 까먹었어요. 리버럴리즘이라는 거죠. 자유주의라든가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오래된 거 아니죠. 즉 우리의 인간들이 자유로부터 조금 해방된 거는 오래된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한 300년, 그죠? 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우리는 자유를 많이 찾았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 시민은 언제 나왔는가? 이 시민은요, 실제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시민은. 자,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고대 그리스 때, 그쵸? 또 그리스, 그쵸? 고대 그리스 때는
시민이라는 형태가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걸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요, 시민과 국민은 분명히 구별차가 있습니다. 자, 국민은요, 일단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국민은요, 국가가 개인에 대한 자유를 많이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내가 이만큼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국가에서 해 오세요라고 그런 겁니다. 딜을 하는 거죠, 딜. 그렇죠? 이게 국민이에요. 자, 반면에 이 시민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국가가 이득을 주지 않아도 있잖아요. 내가 이건 아니다. 우리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요, 내가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시민이에요. 아시겠죠? 국민과 시민의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국민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온 거니? 사실은 근대 국가 시대 때 나왔어요. 근대.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근대 때 나왔어요. 근대입니다. 시민은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 모던이죠, 모던. 그래서 이 국민 시대 뭡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 1800년대 이런 것들은요, 다 국가가 너한테 이만큼을 지켜주니까 국가의 명령이 쫓아오라고 하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아시아에서는 뭡니까? 일본이 그랬잖아요. 응? 제국주의 열풍에 빠져갖고 임페리얼리즘이라죠? 제국주의였죠?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그렇죠? 제국주의에 막 빠져갖고 국민들을 막 동원하잖아요. 동원하고 죽으면 이제 탑 하나 쏴주고 한번 울어주고 정치적인 쇼하는 거죠. 위정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 그래서 이 공시대에 많은 이제 1차 세대인가 2차 세전, 그렇죠? 그리고 뭐 자유라는 거를 피치를 내들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유정자들이. 자기가 나가서 총을 쏘지. 왜?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국가 동원령, 뭐 그런 걸 만들어갖고 젊은 사람을 죽여요. 사건은 지네들이 50대, 60대들이 만들어 놓고 20대 가서 죽으래요. 그 나쁜 새끼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6.25 그 전쟁, 남북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나이 처먹은 새끼들이 개짓거리하는 바람에 젊은 사람들 가서 뭐 수백만, 수십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곰곰이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제 국민이라고 본다는 거죠. 유정자들이. 내가 요만큼 주니까 이만큼 얻기 위해서 희생을 막 하라는 거죠. 왜 자기가 누릴 탐욕을 갖다가 자유라고 하는 허울을 씌워갖고 왜 멀쩡한 젊은 사람을 죽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유정자들은요, 아직도 우리가 시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 시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죠. 내 생각과 제 생각은요, 같은 회사 내에서 있지만은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시민 의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세층 사용자라고 하는, 그렇죠? 경영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을 갖다가 국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긋나는 거예요. 맨날 싸움 나는 거죠. 아무 이상 없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를 수 있고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만드는 거지. 그 사용자는 국민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죠? 직원들은 시민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었다고 무슨.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사고 방식들이 용어에서
인지가 안 된 거지, 인지가. 그러니까 아웃풋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반면에 이 시민은 뭔가 아니요. 내가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설 때 국민혁명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새끼인지 정말 무식한 새끼라 그래갖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욕을 했어요. 제 유튜브 강의는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이게 한 6회 정도인가 해서 짧게 하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피가. 시민혁명이 시민혁명. 우리가 언제 촛불을 들고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와갖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4.19 때는 독재라는 걸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막 뛰어들었어요. 지식층의 일부 남자들만 주로 위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아니었잖아요. 지난번 촛불 시대.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위정자,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이라든가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애기 엄마고 노후선 남녀노소 없이 다 참여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씨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집단들이 모여있는 게 민주사회예요. 자유주의사회고 그거를 욕하면 안 돼요. 그걸 욕하면 그게 북한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라든가 이 자유주의라는 건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좁혀나가면서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란 말이에요. 난 태극기보다 반대하지 않아요. 나 적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지 않습니다. 촛불을 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반대했던 세력이죠. 반면에 이제 태극기 부대들은 이제 그 반대겠죠. 나는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반대하진 않아요.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있어요. 그러나 강요는 안 해요. 생각은 자기가 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니까. 자, 그때 보세요.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야,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성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1980년대에 이 학생들이 현장에서 뛰어들면서 희생을 하면서 얻었어요.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정권이 몇 번, 그렇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죠. 생각들이. 그렇죠? 그때 그것이 터진 게 세층 말해 2018년, 17년에 촛불혁명이에요. 얼마나 1년 이상을 갖다가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남북이 대치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애기 엄마들이 뭘 알겠어요. 애기 키우고 바쁜데. 이렇게 하면은 내 다음 때의 아이들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살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현장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시민의식이에요. 내가 당장 이득이 없더라도, 그죠? 이건 아니라고 하는 의식. 이게 시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해석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강의를 한번 해서 오늘 한 건데, 오늘은 국민과 시민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국민이 언제 나왔는가. 그리고 이렇게 광의와 협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인 거 아니? 세층 말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요, 시민들을, 국민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 소수, 이제 그 아베를 유전한 소수의 그 옛날에 군국 세력의 자식 새끼들이죠. 얘들이 이게 일본 사람들하고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군국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 내의 이 시민들을 국민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차하면 전쟁해갖고 국가 동원령도 막 내리겠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국가동물령을 왜 내래요? 그렇죠? 서로가 잘 견해 차이를 나타나는 집단들이 정치를 해야죠. 의사소통을 잘해야죠. 그죠? 예.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건데. 자, 오늘은요, 국민과 시민의 용어 개념을 했습니다. 제 이런 용어 설명 강의를 이렇게 잘 들으시면요, 이제 사설을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너무 쉽게 들어와요. 그럼 제 사설에 빠져들어요. 응? 네, 그래서 오늘은 저 강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가 간만에 지난번에 강의한 사설을 조금 보강해서 영적 신문 사설을 올릴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